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저를 만나면 사인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게 돈 때문일까요? 물이 차는 거예요. 뼈 사이에 물이 차. 2012년도 진단 받았는데요. MTS라는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약은 얘를 7번을 먹었는데 시크릿 만나고 지금은 제가 지금 10cm짜리 힐을 신고 다녀도 걸을 수 있는 건 제가 이게 건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사장님들도 가입하시고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하셨잖아요.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왜 가입할 때 고민하고 가입하고도 고민하고 제품이 왔는데도 고민하고 제품 쓰면서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해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백꽃 무술의 노력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제가 2015년도부터 제가 2019년까지 TV를 보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스케줄을 이렇게 매번 했어요. 2016년도에. 지금은 이게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 이렇게 했어요. 계속.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다니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사장님이 동백꽃 필름을 그게 뭐야? 막 이러는데 저는 무슨 사람 얘기 이런 건 줄 알고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다가 실수로 메밀꽃 필름 무렵이라고 한 거예요. 한 축구 얘기에 메밀꽃 필름 무렵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동백이를 어떻게 메밀꽃 필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동백이가 이름이야? 내가 그런 거야. 네, 그 동백이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메밀꽃 필름 무렵이라고 한 거예요. 동백이가 이름이래요. 그래서 동백이랑 여자가 바로 나오는데 공효진이에요. 어제 그런 것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궁금해졌어.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커트 잘라져 있는 거 몇 개를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회에 동백이 엄마가 동백이를 위해서 보험 증서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그거라도 남기고 죽어야지 그 마음으로. 근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냐면 시크릿 만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들한테. 그래서 정말 그냥 무심결에 갔는데 그냥 막 쏟아졌어요.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을 잊었더라고요. 저도 여기 안에서 직급자가 되고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정말 요즘 제가 벤츠 CLS 타거든요. 근데 그 차가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차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입고 뭘 먹고 자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그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해드리고 진짜 이거 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근데 그 동백이 엄마가 그 진서를 남기면서 그걸 남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딸한테. 그 딸을 7살 3개월에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마음이 편지가 그 증서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는 그 장면에서 정말 진짜 1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1시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단톡방에서 이제 아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은 이제 단톡방에 동백이 엄마가 죽었어요. 막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트너님들 이제 이 시크릿에 미쳐 계시는 파트너님이 그러면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동백이 오늘 파트너도 안 온 거예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진짜 있어요. 얼마나 시크릿에 미쳤어요. 그 안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동백이 엄마가 죽어서 밤새 펑펑 울었어요. 막 이렇게 단톡방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있는 방에. 그랬더니 그것만 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장례식장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톡방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랬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보호해야 되는 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애한테 뭔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신장을 투석해야 되고 뭔가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투석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알는데도 죽어요. 근데 그거 누워서 이 동백이 엄마 거기서 영원을 하잖아요. 괜히 막아주고. 이제
죽기 싫은데. 그 전에 매일 죽고 싶었는데 동백이 괜히 봤는데 동백이가 너무 따뜻하게 준 거야. 그거 따뜻한 거 받아서 이게 뭐라고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의 삶은 시크릿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시크릿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오늘 대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225만 원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전 센터에 한 70명 정도 이번에 오늘 오셨던 것 같은데 20만 원이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다 가입해요. 네. 제가 사업생활 다 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제가 설명한 이게 한 세트가 20만 원이에요. 이게 한 세트가. 아, 그러면 안 사실 거예요. 20만 원이에요. 5개 들어있대요. 다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거기 끄덕여준다고. 다 사실. 근데 이게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이게요, 2천이잖아요? 고민도 안 해요. 왜 안 할 거거든요. 왜 고민하냐면, 헬스만큼 고민하는 거는요, 약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2억이면요? 우리 얘기 꺼내지도 않죠? 2억이 여기 안 들지 않아요. 2억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왜 해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 더 해요. 제가 해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고민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벤츠가, 제가 벤츠 CLS 타는데 어떤 누군가한테 벤츠 CLS가 되게 비싸게 보이지만요, 포르쉐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한테 벤츠 CLS는요 중간도 안 될걸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제가 여러 부류의 사장님들을 만나요. 진짜 주부도 있고 CEO도 있고 되게 돈 많으신 분도 있고 돈 없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돈 많으신 분들은요 200을요 20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만 원이면 하실 거잖아요. 20만 원이면 고민하실 거예요? 20만 원이면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누군가한테는 이 225만 원이 20만 원처럼 느껴진다고. 제가요 직급자였을 때 막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하와이 여행을 갔어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막 다이아몬드가 됐었고 이제 막 시크릿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고 되게 열정적이었었고 다이아몬드가 됐다라는 그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 하와이에선 전부 다 다이아몬드, 블루, 레드, 크라운이었어요. 저보다 다 높은 직급자분들이었고 제가 막내였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인데 저보다 스폰서님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이미 부자의 대열에 쓴 사람들. 근데 이제 샤넬 매장을 갔는데 샤넬 운동화가 11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1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는 거야. 무슨 껌 사듯이. 몇 번 제가 봤을 때 쿠션감도 없어 보이고 안 예뻤었거든요. 굳이 왜 저걸 100만 원 주고 살까? 나이키를 3개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렇게 여기 마크 이렇게 찍혀져 부스 되게 빡빡하게 들어갔는데 들으면 슈즈보다 가벼운 그 몽클레어라고 있어요. 그게 100만 원이에요. 애기 잠바. 그거를 이렇게 사요. 마트에서 뭐 이렇게 비누 하나 사듯이. 이 애는 클 건데. 그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굳이 왜 저 잠바를 살까? 다른 거 오리털 잠바도 저 돈이면 3개 살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벌고 2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 20만 원처럼 느껴진다. 우리 그거 하자. 그거. 지금 제가 하늘 운동화 100만 원짜리를 그냥 사요. 제가 1000만 원짜리 뮤크코트를 그냥 산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크릿 때문에. 절대 잘나지 않았어요. 진짜 평범했었고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보험금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파서 저희 엄마가 보험을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 병원 가면 남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죠.
보험이 여러 군데 들어있어서요. 한 군데서 나오는 걸로 병원비가 다 되고요. 다른 보험에서 나오는 건 다 남는 돈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면 갈수록 돈이 남아요. 그렇게 들어놨어요. 죽으면요 많이 남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동백이 엄마처럼. 근데 지금은 제가 뭔가 남겨줄 수 있게 됐잖아요. 시크릿 때문에. 시크릿 남겨줄 수 있게 되고 다른 삶을 주죠. 그 어린 아들이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제가 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봐요. 사장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크릿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5년을 하면서 배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 다단계나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아메이뮤직킨, 허블라이프, 애터미 제가 그분들의 어떤 직업이나 그 브랜드를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10년 동안 봤잖아요. 20년 동안 봤잖아요. 근데 돈 번 사람은 못 봤잖아요. 제가 이 과정에서 여기를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왔었어도 돼요. 근데 이분들과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약속이 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시간대로 이게 겹쳐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잠깐 들려서 30분만 얘기하고 왔어요. 마음 같은 거 이제 사장님들끼리 하시라고 하고. 근데 제가 30분을 안 가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에서요, 택이 오늘요, 3명이 여기에 가입을 해도요, 저한테 들어오는 분은 없어요. 왜? 저의 대실적이에요. 보상품을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간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갔었던 첫 번째 와우 파티에서 사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사인을 하시면 제가 꼭 가겠다. 근데 그분들이 사인을 했고 제품 전달을 받았고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분들이 치과에서 이렇게 이제 계신 분들이 한 분이 치과 간호사분이 들어오면서 그 치과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다 가입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 너무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하긴 했는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사장님들도 가입하시고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하셨잖아요. 왜 고민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고민했을까요? 왜 가입할 때 고민하고 가입하고도 고민하고 제품이 왔는데도 고민하고 제품을 쓰면서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해요. 잘했나? 잘하고 있나? 잘 될까?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이거 내가 진짜 누구한테 알릴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할까 안 할까?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고민 안 하세요? 지금도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없는 걸로 하고 얘기 드릴게요. 왜 고민을 안 하냐면 3개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걸 봤던가,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비전에 대한 걸 봤던가,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같은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걸 보고, 이 3개 중에 하나가 맞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저를 만나지 않으셔도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와우 파티가 없어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왜 하냐는 거죠, 이거를. 오늘 여기 우리 왜 만났냐고요? 여기 왜 오셨냐고요? 잘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어떻게 해서 우범이 너는 거기까지 갔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수입이 진짜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우 파티라는 걸 해요. 와우 파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일소트 바디버터 섞어서 비닐 장갑 끼는 거, 머드를 쓰는 거 잘 가르쳐 드렸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왜 만들었냐면 잘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니까 좋아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퍼져서 전국에서 7개국에서 똑같이 비닐 장갑을 끼고 머드를 목에다 바르고 있죠. 사장님들이 저희의 제품을 한 박스 받으시면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머드는 얼굴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 산화는 목이랑 어깨, 겨드랑이에 바르죠.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와우 파티를 해야 되는 이유, 와우 파티를 해서 내 가이더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와우 파티라는 걸 하는데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써야지만 답이 나와요. 내가 쓰든 내 파트너가 쓰든 내 스폰서가 쓰든
이걸 쓰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는 소비자인가 부업자인가 사업자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소비자도 부업자도 사업자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와우 파티예요. 근데 강의는 누가 해요? 강의는 사업자밖에 못해요. 전업을 하고 여기에 올인한 사람, 여기에 직급자,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 이상의 사장님들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일 많은 분들은 누구예요? 부업자예요. 그러면 소비자에서 부업자로, 부업자에서 사업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바로 와우파트에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도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어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 와우파트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제품을 안 써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돈만 받아요. 제품을 써야 돈이 되잖아요. 225만 원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매달 15만 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와우파티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 와우파티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8시 30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9시 30분에 끝나요. 9시 30분에 제 이야기가 다 안 맞춰도 저는 끝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오늘은 1시간,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반, 그 다음 주에는 40분, 그 다음 주에는 2시간 모여있는 사람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되면 장타로 가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심지어 술까지 먹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호회가 되죠. 그래서 와우 파티에는 규칙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게 엄수되셔야 돼요. 이 포인트예요. 집에서 하셔도 좋고요. 파트너분들하고 하셔도 좋고 가족들하고 하셔도 좋고 친구랑 해도 좋고 내 아이랑 해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요일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원이에요. 나 커피 하나만 뽑아줘. 시럽 먹어줘. 그리고 나서 인원인데 이 인원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그러면 적으면 몇 명이 좋을까요? 2명? 3명? 제 강의 들으신 분 알죠? 3명이죠, 3명. 3명. 3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근데 여기서 4번을 한다고 쳤을 때, 4번째에 10명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와우파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해요? 와우파티는 처음에는 많이 모여. 막 있는 대로 모아. 처음 하는 거거든. 아무도 안 되거든요. 다 전화해요. 그리고 막 시간을 맞춰요. 막 조율해요. 10명 모았어. 근데 어때요? 처음에 1회 10명 하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7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안 해. 이래서 와우파티가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인원은 최소로 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러면은 3명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쉬워요. 사장님들이 오른쪽 왼쪽 한 명 나가는 3명. 그죠? 저하고 저희 오른쪽 왼쪽 해도 되고 오른쪽은 2명 해도 돼요. 제 파트너의 양쪽 2명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와우 파티를 하려면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와우 파티를 하려면 와우 파티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와우 파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자 사장님들이 해야 할 일. 많은 인원수를 알리지 않으셔도 나의 바이너리는 늘어나요. 사장님들이 시스템만 접속하면. 그런데 내가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제발 부탁인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미나를 오고 여기 본사 메인데이에 오고 하지만 시스템에 접속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시스템에 접속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바이너리 안에 돈을 벌고 있고 나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와 조인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사장님들은 지금 모르시거든요.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어요.
저희는 이미 졸업했어요. 이미 다 해죠. 그 과정 다 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안 하셨잖아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유치원생들끼리 모여서 와우 파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섞여야 돼요?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꾸 스폰서 없이 브론즈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자꾸 미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땅굴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너 거절당해, 나도 거절당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되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되는 사람들 없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3번, 4번, 5번 하다가 쉽 떨어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팀 미팅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미팅은 본사에서 직급, 승급을 하고 있는 사람, 돈을 번 사람들과 같이 하세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리고 다음 방향으로 진전이 돼요. 방법이 첫 번째가 나예요. 내가 8주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걸 안 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 꼭 완수하셔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은 8주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한 달에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그럼 이제 내가 8주 프로그램을 해요. 이 법칙만, 이 방법만 사장님들이 딱 1년만 하시잖아요? 사장님 돈 무조건 벌어요. 어느 순간 나와요. 저는 그런 분들을요, 수십 명 봤어요. 근데 1년을 안 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와우 파티를 하되 그 안에서 지금 3분 하는 거야. 이제 나예요. 나만 하면 돼요. 누구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하나 확인도 하지 마요. 나만 완벽하게 이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안 해요. 뭐 출퇴근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들 본사에 오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사장님들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희는 저희 일만 해요. 부르는 데만 가요. 안 부르면 안 와요. 오늘도 양문 사장님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자리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8주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아까 똑같아요. 요일과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되셔야 돼요. 똑같죠? 와우 파티도 요일과 시간이 엄수돼야 돼요. 얘는 혼자 하는데도 엄수하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 몸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리는 것처럼 남자들도 똑같이 마술에 걸려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신진대사라는 게 있고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막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순환을 시켜주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8주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8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있게 된 계기는 원래 4주, 12주인데 12주를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지루해서 안 해요. 4주를 하면은요 효과가 안 나와요. 8주를 해놨더니 12주를 자동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8주를 한다는 기준을 정할게요. 나는 수요일날 밤 11시에 할 거예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 할 거예요. 왜? 화장실마다 공기가 틀린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요, 제가 지금은 안 하죠. 제가 지금은 반신욕을 안 해요. 제가 지금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과거에는 매일 반신욕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무조건. 저는 그걸 안 하면 아예 활동이 안 됐어요. 실제로요, 저는 지금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몸에 바르고 얼굴에 화장하는 게 다예요. 특별하게 뭐 팩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레드라인의 수면팩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근데 그 과정을 하기 전에는요, 제가 이미 되게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농축됐어요. 미네랄도 농축되고 파라벤도 농축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해놓죠.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생겨요? 사이클이 생겨요. 그리고 사장님 나중에는요, 안 해도 유지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해도 지금 멀쩡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제가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게 돈 때문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체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10cm짜리 힐을 신고 다녀도 걸을 수 있는 건 제가 이미 건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저는요 2012년도 진단 받았을 때요 MTS라는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었어요? 제가 지금 42살이에요. 19년도에서 6을 빼면 30 몇 살이에요? 34살? 여섯. 여러분이라고요? 38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이, 그 MTS라는 약이 이게 메토트렉스라는 약이에요. MTX. 이 약은 독극물. 이 약을 약사가 맨손으로 만지면 기형아 출사돼요. 근데 제가 몇 달 먹었어요? 7번. 이거 먹으면 위, 장, 간, 다, 심장 다 안 좋아져. 근데 이거 왜 먹어야 되냐? 물을 말려야 돼. 그러니까 내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차는 거. 뼈 사이에 물이 차. 그래서 이게 막 부어. 손가락을 이렇게 안고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 그러니까 물을 차지 않는 약을 먹은 거. 이게 물을 말려요. 얘를 7알을 먹었는데 시크릿 만나고 얘가 6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4알. 그 다음에 2알. 지금은 안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 반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알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먹죠. 그 왜 그러냐? 제 안에 있는 독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식욕이라는 것을 해요. 혹시 여기서 종교가 크리스찬 아니신 분? 한 분. 나머지 다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요? 제가 뭐 보여드려도 돼요? 그 성경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종교랑 상관없이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아주 그 포인트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씨랑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크릿을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됐어요. 완벽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듣는 말씀이 있어요. 되게 젊은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제 계속 듣다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서 이제 크리스찬이신 분들한테 보여주고 안 그러신 분들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약간 지식과 원리가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소생케 된다는 것은요, He restores my soul, 그것은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생케하다, 회복을 시키다라는 이 개념은요, 다면적 혹은 다과정적인 그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요, 여기가 아프니 여기를 고쳐줄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니 이 문제 해결시켜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질이 얕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지식이 얕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쪽 어깨가 아프면요, 이쪽 어깨를 받쳐주기 위해서 이쪽 어깨가 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쪽 어깨를 다치면요, 반대쪽 어깨도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다치면요, 무릎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골반이 굳어오고요, 골반이 굳으면 허리가 굳고요, 허리가 굳으면 어깨가 굳고요, 어깨가 굳으면 목이 굳게 돼 있어요. 따라서 목이 결린다고 목만 치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추적했을 때 그 문제는 목이 아니라 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목이 될 수 있고요, 무릎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소생케 하실 때는요, 아픈 부분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감지가 되지 않은 아픈 부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추적하셔서 원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장 첫 번째 정거장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죠? 쓴물, bitter water, 쓴물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마라로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Moses led Israel.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마라로 갔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셔서 쓴물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으신 것을 좋아하셔서? 아니에요. 왜 마라로 데리고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서 나는 그 쓴물이라는 것은요, egg water. 마시면 맛이 없다, 먹을만 한데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쓴물이라는 것은요, 고칼슘, 고마그네슘 물인 거로 마시면은 사람 몸이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토해내게 하는 물이에요. 왜 그러한 물을 광야 한복판에서 수분이 필요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시게 하셨을까요? 이걸 왜 마시게 했을까? 여기서 한 단어로 나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인 거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탈출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건국시키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로 데리고 가셔서 쓴물을 마시게 하세요. 쓴물 마시는 즉시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하나의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디톡스.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시크릿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이제 운전하면서 이동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린데 이제 그 이분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정말. 그래서 그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저랑 되게 흡사한 상황이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이 부분을 듣고서 아 이거는 진짜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톡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를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셔야 돼요.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몸 바깥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이걸 현대인들이 만들었던 단어가 디톡스예요. 저는 디톡스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저는 방부제 계면활성제가 독소고 이 계면활성제 방부제가 우리 몸에 쌓여 있어요. 샴푸, 린스, 비누, 치약에 들어있고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쓰셔서 몸에 농축돼 있다고요. 이걸 몸 바깥으로 어떻게 밀어내실 거예요? 대체 물질이 있으신가요? 발라서, 먹어서 뭐 있어요?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사장님들은 시크릿이 아니어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서 썼을 때 8주 프로그램을 하면 뭐가 돼요? 독소가 빠져요. 제가 몸이 좋아진 이유는 시크릿을 써서가 아니에요. 5년을 써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썼다고 해서 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5년째 된 오범이가 오늘부터 시크릿이 아닌 다른 제품을 바꿨어요.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유지할 거예요. 왜? 미네랄도 농축이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써먹겠죠. 근데 제 몸이 그걸 다 썼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미네랄을 공급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몸은 다시 MTS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8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사장님들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요청하는 건 제가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장님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 무릎에 물이 이만큼 찼어요. 다리가 이렇게 안 부러졌다니까요. 다리가 이렇게 안 구부러지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요 교회에서 막 춤을 춰요. 무슨 월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연습했어요. 그
무슨 치어리더 같은 거를요. 제가 진짜 이 앉았다 일어났다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안 됐다고요, 이게. 근데 시크릿을 만나서 제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돈만 갖고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이 제품을 써서 어떠한 걸 경험할지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모범이가 물에 매일매일 들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쑤시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쑤시는 그 살이 터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저를 만나면 사인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눈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로 먹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이 거짓말 같지 않거든요. 오른쪽 팔을 자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그러니까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일주일이 저한테 지옥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제가 고통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고통이 와도 그 일주일의 고통 때문에 웬만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그 일주일 동안 그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저를 병실로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병실이 못 간대요. 이유는 간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간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간 수치가 안 떨어집니다. 물만 먹었어요. 수액만 먹었어요. 수액을 맞으니까 배가 안 고프잖아요. 음식을 못 먹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되게 참을 수 있어.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언제까지인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내 옆에 침대는 커튼이 쳐져 있지만 응급실은 다 한데 모여 있잖아요. 이 각종 병들이 모여 있잖아요. 막 그 밤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소리나 어떤 그 기계 소리나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그 말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내가 눈을 감고서 옆에서 이 고통의 이게 내가 나한테 그려지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계속 병원 그 깜깜한 데 있잖아요. 거기를 혼자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나는 병실로 안 올려줘. 내 옆은 막 죽으려고 그래. 이 소리를 듣기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 안에서의 환자 중에 가장 멀쩡한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 혼자 움직이도 못해. 근데 나는 링겔만 꽂고 있어. 그래서 저는 거의 밖에 나와서 밖에 있었어요. 거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퇴원도 안 시켜주죠. 병원침도 안 올리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왔는데 막 얘기하다가 내가 교수님한테 나 그냥 팔 잘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거 잘리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무감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거기 여기 자르면 이쪽 팔이 아플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피에 문제가 있는데 네 피를 다 뽑아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로 갈 거래. 더 약한 곳으로. 왜? 완벽하게 약한 얘가 없어지면 다른 데 공격할 거라는 거죠. 너무 그렇구나.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어쨌든 교수님하고 막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요 그 교수님 손을 딱 잡고 엄청 울었어. 펑펑 울었어. 그냥 나가면 다 병실이고 뭐고 그냥 나가서 죽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은 나가서 사는 거 가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랬던 시간이 저한테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시크릿을 하다가 보는데 당뇨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리를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죠. 제가 그분한테 교수님한테 들은 대로 얘기했어요. 이거 자르면 이쪽이 썩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교수님 나한테 되게 무감각하게 말한 것처럼 나도 되게 무감각하게 말했어.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바디버터를 안마 갖다 발라봐요. 재생된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시크릿을 쓰고 자르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전화가 많이 오네요. 제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당뇨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데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제 잘라야 되니까 다 썩었어 여기. 응. 보여드릴게.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제가 여기 자르면 이쪽이 반대가 썩었거든. 당뇨니까. 근데 나한테는 한번 속눈썹 치고 써보겠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말고. 근데 막 저를 막 죽일 듯이 막 보셨어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서 뭐 이런 다단계 막 이러면서 내가 다단계면 어떻고 100단계면 어떻고 10단계면 어떡하냐고 해서 나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래서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땡큐잖아요. 안 잘리면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잘릴 건데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저도 그런 고통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되게 심각해서 막 싸움했어요. 이렇게 3살이 돋아났어요. 이렇게 3살이 돋아나서 안 차르셨죠? 고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안에 있는 안 좋은 독소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어떻게 되냐? 재발돼요. 그러니까 독소가 제거가 되냐? 제거되지 않아요. 독소는 계속 생겨요. 잘 때, 숨 쉴 때, 담배 필 때, 고기 먹을 때, 술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계속 생겨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뭘 했어요? 금식했잖아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야 간 수치도 떨어지고요. 염증 수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겨요. 음식 자체에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음식으로 사장님 독성을 잡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쓰는 파라벤이라는 성분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뭘 만드냐? 독성을 만들어요. 이 독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미네랄이라고요. 그래서 쓰셔요. 근데 이 미네랄을 요만큼 쓰면 효과가 없다고요. 많이 쓰셔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제품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비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사장님들의 몸이에요. 사장님들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여기에 오늘 너무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독소가 이만큼 생긴 거예요. 이만큼. 열받아서 술도 막 엄청 먹었어. 그럼 이제 내 몸 안에 독소가 이만큼 생겼어요. 물론 그 전에도 독소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0에서 시작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샴푸, 린스, 비누 치약만 써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세트를 써서 똑같은 미네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어줬을 때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만큼의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미네랄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드시면 돼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만큼만 제거하려고 이만큼만 중화시키는데 지금 미네랄을 넣어볼게요. 미네랄 한 컵. 안 없어지죠? 얼만큼에 없어지냐? 나도 궁금하니까. 2컵. 3컵. 4컵. 거의 투명해졌나요? 5컵째예요. 5컵. 이제 투명해졌네요. 아까 그만큼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미네랄 양은 5배도 아니고요. 6배. 6배를 쓰셔야지만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다 조금 쓰고 얘기해요.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독소가 이만큼밖에 안 되세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8주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거예요. 8주 프로그램을 하면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미네랄이 채워지는 단계가 와요.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순간이 오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제품을 쓰는 단계가 와요. 그때는 저를 안 만나셔도 돼요. 어차피 사업은 진행할 거니까.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8주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하고 나서 내가 효과를 느끼면 누구를 하게 돼 있냐? 가족을 하게 돼 있어요. 가족을 하고 나의 지인을 하고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안 하시고서 절대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효과는 안 나와요. 또 하나, 소비자인 사람이 소비 제품만, 나는 제품만 쓰고 있어요. 난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친구분으로 사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죠. 내가 이걸 부업하죠. 내가 이걸 진짜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요, 이미 그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는 오토시만 쓰고 있어요. 난 제품만 써요. 강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돈은 들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한번 해봐. 내가 좋은 사업 있는데 알려줄게. 내가 이거 대박 사업인 것 같은데 너 한번 들어보러 올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달하는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에 대한 걸 전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8주 프로그램을 8번을 이수하시죠. 제품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나가요. 내가 느끼었기 때문에. 8주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다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그죠? 여기 안에 전 라인은 있는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8주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리고 3명을 모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와우 파티를 진행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세요. 일단 요걸 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다음 단계 때 오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도 몰라요. 왜? 이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와우 파티를 3명을 모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8주 프로그램의 순서가 있어요. 퓨리파인 밀크랑 페이셜 밀크를 1대1로 섞어요. 이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러면 퓨리파인 밀크를 밀크 클렌저는, 페이셜 클렌징 밀크는 피부 표면에 있는 걸 녹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퓨리파인 밀크는 피부 안에 있는 걸 녹여주는 거예요. 수직 수평 세안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파인 밀크랑 그 다음에 밀크 클렌저랑 1대1로 섞어요. 제가 짰어요. 그리고 따로 해줘요. 섞어서 얼굴에다가 발라요. 이쪽에 깜빡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닦아내요. 이렇게 바르고 집에서는 양치질 하시면 돼요. 왜? 1분 정도 같이 있어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홈클렌징이나 이제 비누로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링 밀크랑 요거를 1대1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클렌징이나 비누로 클렌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크러빙 마스크라고 있어요. 초록색 뚜껑에 스크러빙 마스크를 얼굴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수를 하시고 양치질도 하고, 치약 되게 중요해요. 잇몸이 독소가 되게 제일 많이 쌓여요. 점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한 번 더 좀 해서 홈클렌징을 했다고 하고, 와우 파티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크러빙 마스크를 얼굴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바르고, 그럼 이제 스크러빙 마스크가 여기 있네. 저도 제가 사업 5년 됐지만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되게 대단하신 건데 이렇게 다 스티커를 해서 각자 사업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네, 대단하시다. 이렇게 스크러빙 마스크를 얼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드 마스크를 목이랑 어깨, 겨드랑이에다가 해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머드를요 이대로 그냥 바르시면 안 돼요. 물을 듬뿍 묻히시는 거예요. 듬뿍.
완벽하게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펼쳤어요. 조끼 한번 벗어보실까요? 겉보시고 보여보실게요. 저쪽 칠판 쪽 바라볼게요. 요것만 좀 껴줘요. 네. 그래서 목이랑 이제 목이랑 어깨랑 겨드랑이랑 이제 하시는데 옷에 묻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하시면 어차피 옷 다 벗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발라주는 이유가 여기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뼈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요. 림프로 빠져주기 때문에. 제가 방금 뭐랬어요? 디톡스, 독소를 빼려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막히면은 팔에 날개가 생기고 허벅지에 날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해부도 같이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발라요. 발라서 제가 지금은 공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발랐어요. 바르고 나서 바디버터 쫄아주세요. 이렇게 바르고 이제 우리 거 수분크림 남으면 이제 여기 공병이 있어요. 공병으로 해주시는데 조금 이렇게 발라놓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구멍 안에, 이 수분크림 구멍 안에 여기 대추열, 척추가 시작하는 첫 번째 뼈예요. 이 뼈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돌려요. 오른쪽으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씩 돌려요. 저 힘 하나도 안 준 거예요. 목.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어요. 네이프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가 독소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수분크림으로 그냥 발라놓고, 바디로 발라놓고, 이거 수분크림 통 있죠? 이걸로 그냥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요거 한 번만 놔주실게요. 요쪽만 잡아줘. 여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집에서 한다면, 그냥 요것만 해도 돼요. 아, 아프죠?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뭐도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요즘 안 하시는 건 안 되죠? 하는 거야. 이쪽은 없는데, 이쪽 없잖아요. 이쪽 없죠? 여기 조금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봐봐요. 딱 걸리죠? 네. 이거. 이게 네. 되죠? 너무 힘쓰지 마세요. 됐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살짝 했는데 여기만 조금 피멍이 들었어요. 근데 힘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물이 들어가줘야 돼요. 물 무조건 이렇게 하고 어깨랑 거기에 머드를 발랐어요. 머드를 바르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신히 소금을 한 통을 넣고 그러면 스크러빙 마스크랑 머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들어가죠. 소금 넣나요? 네. 그냥 소금. 네? 그냥 소금. 이거 안 들어가죠. 이 소금을 한 통을 넣고 들어가요. 간신욕을 하시는 거예요. 15분. 요거 할 때 강의 하나 딱 들어주시는 거죠. 한 20분짜리 틀어놓고 하시면서 아예 영상도 틀어요. 제가 25분 강의 많잖아요. 딱 그만큼만 하면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25분. 사실은 간신욕 하실 때 심심하시니까 그러지 않라고 25분에 맞췄어요. 그래서 20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 몸이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이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일솔트 바디버터하고 장갑을 끼고 하는 것도 20분 이상 해주셔야 돼요. 손목이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손목과 발목은 생식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뼈 주변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토피도 심하고 생리통도 심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숭아뼈가 잘 겹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어때요? 자궁이 약해요. 왜?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프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일솔트 바디버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일솔트 1, 바디버터 2. 오일솔트 1, 바디버터 2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오일솔트 1과 바디버터 2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와우 파티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배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막 그냥 소금을 막 처벌처벌 이렇게 막 넘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들만 손해세요. 절대로 단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오일 소스랑 바디버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물을 괜찮아요. 이렇게 했죠. 제가 물을 얼마큼 넣냐? 많이 넣었어요. 이 정도. 물을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시고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더 녹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느낌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장님들 몸에도 이렇게, 사장님들 파트너도 이렇게, 사장님들의 가족도 이렇게, 사장님들 주변에 뭔가를 제품을 해주고 싶어 비닐 장갑을 끼고 싶어요. 소금을 덕지덕지 바르시면 안 돼요. 이 느낌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팅 넣으시니까 아시겠죠? 소금 느낌 나시나요? 살짝 나죠? 소금 느낌이 아주 살짝 나셔야 돼요. 소금 느낌이 많이 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막 소금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소금을 덕지덕지 바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이 안 녹아요. 물에 완벽하게 녹이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이렇게 하고 장갑을 끼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장갑을 끼는 거랑 소금을 듬뿍 덩어리치에 바르고 장갑을 끼시는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것만 해도 갈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마법 파티를 하시든지 팀 미팅을 하시든지 다 해드릴 거예요. 다 느낌을 다 보시라고 이렇게 느낌 되게 아마 그동안에 하셨던 거랑 좀 다르실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마법 파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소금을 덕지덕지 했다고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발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손을 발라보시면 돼요. 많이 하시잖아요, 파티. 이렇게 해주라고. 제발 부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다들 막 갔는데 막 소금을 범벅을 지금 다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말라 있는 상태인데도 제가 소금이 안 느껴지게. 지금 제가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몇 명에 대해 한번 세봐봐요. 한 분이. 현수 사장님 이거 세봐봐요. 전체 몇 명이죠? 여기 전체 몇 명인지 세봐요. 제가 지금 요만큼으로 몇 명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장갑을 끼우면 2명이 여기 팀이 제일 지금 안 해보시는 거예요. 한쪽만 해주세요. 왜냐면 느낌이 틀리니까. 그리고 손목에 많이 발라주세요. 손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거 발라드릴게요. 먼저 뭐 선택.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직 많아요. 제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시겠죠? 소금 느낌 거의 안 나죠? 소금 느낌이 많이 나게 바르시면 안 돼요. 소금 느낌이 덜 나. 아까 이 정도 만들었어요. 그죠? 이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총? 22명을 해고도 남아요. 그죠? 이 정도 했는데 22명하고 좀 모자라는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느낌. 소금 거의 느낌 안 나죠? 이런 느낌. 그리고 이따가 이제 다 한번 물로 한번 씻어보세요. 여기 사장님 조금 소금 느낌 많이 나죠? 이 정도에서 하면 알갱이 느낌이 바디버터 느낌이 많이 나요. 소금을 녹여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장갑을 끼면요 끝내주는 거예요. 이 상태. 소금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그리고 바디버터는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장갑 껴주는 거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전신으로 거의 뭐 기존하고는 이렇게 쓰니까 어디 보면 장갑 껴요. 장갑. 거의 소금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죠. 아직 닦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비닐 장갑을 껴주는 건데 비닐 장갑이 없는 분들은 여기도 소금 좀 많았는데 소금은 내 손에서 녹이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녹이고 그 다음에 발라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쪽부터 한번 손 한번 씻어보실게요. 거의 느낌 안 나게 이렇게 해서 거의 물 바른 느낌이 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약간 이 상태에서 휴지나 물티슈로 하지 말고 장갑을 안 꼈잖아요. 한번 이렇게 말렸어요. 다 말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로 씻어보세요. 물티슈 말고 이런 걸로. 물티슈 닦으면 이런 종이는 괜찮아요. 근데 닦으실 때 어떻게 되냐? 항상 이런 물기를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좀 한번 빨딱 말린 다음에 씻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까지 할 때는 이렇게 오일도 가지고 하고 지금 많이 따갑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지금 이 물죠. 물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줄 때 묽으면 빨리 펴서 바르고 그냥 국민이 가는데 차단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자기보다 어디서 이제 요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요거는 아무 인터넷으로 그냥 사시면 돼요. 시크릿으로 나올 것 같아. 혜택이라면 혜택 비비하고 많이 조금만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위에다 여기 종이를 여기다가 옆에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 눈에 들어간 것 같아? 수고선 이거 화장 안 지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화장 안 지은 상태에서 이거는 지우는 거예요. 화장 위에다가 닦아내지 않고 머드 직으로 위에다 덮어내서 같이 롤링해줘서 해줘도 되고요. 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화장을 제일 먼저. 예. 그래서 머드기를 워낙 피지 쪽에 되고요. 블랙ヘッド우리 궁금하신 건 나의 스폰서님과 함께 사장님들의 상의 다이아몬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디테일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짓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팀별로 오신 분들은 이제 또 팀미팅이나 와우 파티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제 와우 파티가 있다고 이렇게 뜨면 좀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 말고요. 저는 이제 돈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제품을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 와우 파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뭘 해야 될지 제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한번 사장님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많이 드리는 건데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첫 번째는 스케줄을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각자 다 직업도 있으시고 뭐 시간이 안 맞으시니까 나만의 제가 사장님들 스케줄 모르잖아요. 사장님들의 컨디션을 알아야 솔루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모르니까 사장님들의 스케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요? 11시에. 그 사이에 뭐 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30분, 1시간만 시크릿에 투자를 해주세요. 강의를 들어도 되고 미팅을 해도 되고 와우 파티를 해도 되고 제품도 되고 그걸 서술하시는 거예요. 기술. 핸드폰이라든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 달치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죠. 근데 일을 안 하는데 계속 돈만 벌고 뭔가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 바이너리 뭔가 터지겠지. 한 방 끝내겠지.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그 나만의 스케줄을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12월 한 달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난 한 달 스케줄 나와요. 그럼 처음에 일주일 스케줄이 나오셔야 되겠죠? 8주 프로그램에 대한 이거는 제가 아는 분별로 드릴게요. 효녀 사장님한테 그 8주 프로그램 다 있으시죠? 그림. 우리 밴드 가면 있어요. 골드 위너스 밴드 가면 있어요. 그 밴드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걸 보면 거기 다 써있어요. 요거를 누가 한다? 나만 하면 돼, 나만.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속도로 와우 파트를 해주세요. 지금 알려드린 걸 가지고. 일단 내가 한번 8주 프로그램에서 1단계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3명을 모으셔서 3명과 함께 요걸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거. 모델링 하시는 거 이런 거는요, 상위 다이아몬드가 다 알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하세요. 나와 내 파트너와 스폰서 이렇게 셋이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불렀는데 뭐야 2명밖에 없어?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2명인데 부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다이아몬드 스폰서가 계시면 저한테 개인 톡을 보내시면 돼요. 스폰서님도 화내셨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따로 조용히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사예요. 여기 오기가 힘드시면 한 번은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한 번은. 그게 월요일 수도 있고 주일 수도 있고 15일 만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사장님들이 하세요. 매주 예를 들어 오보미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올까? 상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1박 2일 세미나에서만 만나. 당연히 뭐 대화는 못하겠죠 우리가. 눈으로만 보거나 저는 못 보고 사장님들만 저를 보시거나 보름에 한 번씩 만나요. 15일에 한 번씩. 이거 느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폰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파트너를 만드시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결국 처음엔 돈이 되지 않으나 사람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이 안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사라기보다는 스폰서와 한번 미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과정에서 마지막 단톡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저는 거기서 말은 하진 않지만 저는 전체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서 말은 안 해요. 왜? 각자 그 방에 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방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방이 50개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글을 다 쓸 수도 없고 써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읽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네. 여기까지 있네요. 요걸 만드시면 돼요. 이 단톡방은요, 저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장이에요. 단톡방을 하기 싫다. 사진 찍는 게 난 부끄럽다. 저도 그랬어요. 사진 찍는 게 부끄러우시면 얼굴을 가리세요. 이렇게.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얼마나 어플 잘 나왔어요. 맨 얼굴인데 화장을 다 해줘요. 그냥. 제가 찍는 사진이 제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낫나요?
아니잖아요. 어플빨이 훨씬 낫잖아요. 네. 유튜브보다는 제가 실물이 나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보신 분들이 저한테 항상 되게 날씬하네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예쁘네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어플, 그 유튜브 되게 못생기게 나오나 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두 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셀카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건 어때?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저도 제가 저 얼굴을 볼 때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너니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저들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어플이 이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게? 사실 시대가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사장님들만 찍기 싫은 거예요. 다 찍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진 찍는 게 돈이 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무조건 해야죠. 이게 돈이 돼요. 이 핸드폰이. 제가 뭐 들고 다니는데 화장품 저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들고 오셨지만.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싫대. 난 이 글 쓰는 게 싫대.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돈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해야 매장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매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돈이 될 거예요. 그걸 만드시려면 사장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단톡방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와우 파티 하셨던 느낌을 쓰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찍든 집에 가서 팩을 하시든 뭐 다양해요. 나는 정말 얼굴은 진짜 죽어도 찍기 싫다. 이것도 싫다. 부위로 가리는 것도 싫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품을 들고 가려 얼굴. 이렇게 찍으세요. 저는 너무 이게 사진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왜 저렇게 찍는 거 도대체 미쳤나봐. 막 계속 찍어 계속.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자꾸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근데 어떤 제 친구 같은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넌 사진을 왜 그렇게 찍어? 표정이 되게 어색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스폰서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진을 그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한대요. 거울을 보고 한 셀카만 10,000장씩 찍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잘 나오는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앉아서 찍어야 돼. 이 전신 거울을 갖다 놓고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서 죽어라고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갖다 대도 잘 찍죠, 제가. 저한테 자꾸 엉덩이를 왜 빼냐고 물어보시는데 엉덩이를 빼야 그 표정이 나와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돼 있다고. 우리 한장이라고. 근데 자꾸 얼굴 따로 몸 따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경직돼 있어. 얼굴만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하고 물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사진 찍으실? 이렇게 사진 찍으실 거예요? 안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들만에 맞는 나의 사진을 찍으세요. 집에서 셀카 찍을 때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죠? 막 찍다 보면 10장 찍다 보면 그중에 한 장 잘 나오는 거 있어요. 한 장만 보지 마시고 단톡방에 올려요. 올릴 때 생각하지. 이걸 보고 재수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나만 쓰면 어떡하지? 아무도 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만 얘기하면 어떡하지? 내 사진을 보고 웃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단톡방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누가 보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워밍업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이런 데 오시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다 보죠. 단지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쭉 서 계시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인생을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자님들하고 사진 찍는데 제가 막 머리 막 부시시 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집에서 입는 홈 원피스를 입고 세미나에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미나 가기 위해서 옷을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세미나를 위해서 저한테 아주 최고의 직업인 거죠. 옷 사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일이래. 사장님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세미나에 오셔서 예쁘게 하시고 결혼식 가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진을 찍으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색해 보이고 내가 그게 자꾸 어색하면 결국 나의 파트너가 어색해요. 내가 계속 앉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파트너도 그것밖에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앞에 나와서 스폰하고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파트너자님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복제 사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걸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사장님들께서 와우 파티를 하셨던, 셀카로 하시던, 내 얼굴에 팩을 하던, 강의를 들었던 뭐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들은 강의의 느낌을 적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